네, 안녕하세요. 우리 기술 주주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주식광금손 다니엘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요, 2월 25일 수요일 아침 우리 기술 영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술 현재 상황, 어쨌든 고가권에서 어제 도지 캔들 마감 이후에 오늘도 마찬가지로 음봉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기분 자체는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기술적 분석, 차트 좀 보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도지 캔들의 출현 이후에 어쨌든 음봉이 나오면서 추세가 상승 탄력이 둔화되고 있으니까 이제는 하락 추세 전환되는 거 아니냐라고도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저는 딱 이 말씀 드릴게요. 이런 기술적 분석은 여러 가지 종목들을 판단하는 기준 중에 하나이지 이걸로만 딱 이 종목을 단정하게 된다라고 하면 사실 누가 주식으로 돈을 못 벌까요? 그래서 저는요, 이제는 좀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기술적 분석보다는 우리 기술이 어떤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엔 갈 종목이니까 이거 걱정하고 계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항상 강조드리죠. 이 가야 할 이유와 명분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가지고 가면서 흔들릴 필요가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요소를 좀 알고 계시면 좋겠지만 하나하나 좀 나열을 해볼게요. 일단 단기적으로 우리 기술의 빅 이벤트는요, 2월 28일에 나오게 되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금감원 전자공시 다트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분기 보고서에 이 증권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에 관한 사항에서 이거 바로 이거죠. 미상환 전환사채 발행 현황이라고 해서 제가 또 자주 말씀드리는 전환사채 15회차 물량이 2월 28일부터 청구가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술이 50억에 달하는 권면상의 금액을요 53억에 사왔죠. 그 다음에 다시 사모펀드에게 136억 가량의 이 매도를 했던 전환사채가 상장이 가능해진 겁니다. 근데 이거를 상장시켜서 매도를 할지 매각을 할지는 몰라요. 지켜봐야 되는 건데 일단 이거를 누가 사갔습니까? 사모펀드 세력들이 사갔겠죠. 근데 이들이 전환 청구가 가능한 기간이 2월 28일부터인데 이때가 달력상 토요일입니다.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상장은 가능하다라는 요건은 생기는데 근데 전환사채가 무조건 상장이 가능해서 팔고 여기서 나가느냐? 자,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고점이라고 가정을 하면요. 여기서 나가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 이들이 주가 조작에 대한 의심을 살 수 있으니 학습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점에서 매도하고 나가는 건 주가 조작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다, 의심받을 수 있다. 보니까 전환사채에 대한 상장을 앞두고 이렇게 조정이 나오고 이 구간에서 매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공시 내용 해석하시면서 접근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전환사채에 대한 이 오버행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제 슬슬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단기 매매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매도를 하는 과정에서 주가가 조정이 나올 수 있겠구나 이런 부분도 판단을 하셨을 건데 근데 이거는 사실상 우리가 이 시나리오에 넣어놓고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직은 전환 청구를 해서 상장시킨 다음에 매도한다라는 공시가 나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때 보고 접근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술 가야 하는 이유들 중에서 좋은 내용이 뭐가 있죠? 최근에 이 원전 이슈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우리나라 정부에서 원전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걸 이미 시작하기로 한 거고 그리고 이것보다도 더 좋은 내용은 미국 진출이었죠. 대미 투자의 첫 협상안은 정부에서 한국형 원전 APL 1400을 지어주겠다. 대미 투자의 첫 물꼬를 1400으로 시작하겠다라고 얘기를 해놨는데 산업통상부 저희 김종관 장관님께서 이 부분은 정확히 확정되는 부분 지켜봐야겠지만 어쨌든 미국 시장이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이제는 기대감만으로 가는 게 아니라 실제로 수주를 받을 수 있겠다라는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그 여파로 인해서 이런 좋은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원전 섹터가 너무나 좋았죠. 그 중에서도 상승률로 쳤을 때는 우리 기술이 대장주입니다. 원래 이 시총 기준으로 봤을 때 대장은 두산 에너빌리티긴 합니다. 하지만 상승률로만 따졌을 때는 우리 기술이 대장주다라는 거죠. 자, 그만큼 우리 기술이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어요. 하지만 이 대미 투자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내용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세력들 입장에서는 지금 올릴지 재료가 추가되면 올릴지 이런 걸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겁니다. 근데 일단은 지금 미국 쪽에서는 관세 관련돼서 또 머리가 뜨거워요. 바쁘단 말이에요. 미국 쪽의 입장을 생각해 봤을 때. 그래서 이 대미 투자에 대한 내용, 이 협상안을 일단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추진을 할 겁니다. 다만 이 상세한 내용은 또 실무진들끼리 장관님이랑 장관님들끼리 만나서 내용이 나오는 거에 따라서 추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일단 재료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우리 기술이 쭉쭉 올라가 주기에는 뭔가 한 방이 딱 부족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세력들 역시나 이제는 조정을 주면서 개인분들
차익 실현하실 분들, 팔고 나갈 사람들은 나가라 라고 차트를 만들어주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사실 조정이 나온다라고 해도 이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가 우리 선배님들께 항상 강조드리고 말씀드리는 건 주가는요, 자, 이렇게만 가지 않습니다. 보통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가죠.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중간중간에 조정이 나오는 구간들은 존재할 수밖에 없다. 필연적으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구간들에 버틸 수 있는 힘을 얻으려면 결국엔 답은 공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공부를 해서 이 종목이 갈 수 있는 이런 이유들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 조정이 나왔을 때 오히려 자, 똑똑하신 분들은 기회로 삼아서 비중을 늘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다시 한 번 더 우리 기술이 올라가야만 하는 이유, 그리고 단기적으로 자, 이거 중요하겠죠.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지 이런 시나리오 명확하게 말씀드릴 거니까 꼭 집중해 주시고요. 말씀드리다 보니 서론이 조금 길었네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시작 전에 딱 이제는 다들 아시죠? 제가 뭐 보여드릴지. 네, 맞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는 자 5만원 적겠습니다. 이 5만원은 진짜 변함없어요. 저는 5만원 계속해서 갈 수 있다라고 아직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선배님들께서도 영상 시작하시기 전에 이 구독이랑 좋아요, 5만원 댓글 이건 필수적으로 앞으로도 시청해 주시면서 오늘 영상에서도 마찬가지로 꼭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일단 제 영상을 꾸준히 시청하시는 우리 선배님들은요, 우리 기술을 웬만하면 물량을 털리지 않을 거예요. 근데 최근에 우리 기술 수급 편향을 조금 보게 되면 어떻죠? 일단 올라가는 구간들 속에서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조정받을 때 반드시 제 영상을 시청하시지 않는 분들은 투매를 내보내실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이거 진짜 안타깝다. 왜 그렇죠? 우리 기술 어찌든지 간에 저는 5만원도 가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다른 분들이 영상을 시청하시지 않고 자, 어디까지 갈 수 있죠? 차트에서 길게 보게 되면 자, 여기까지도 가질 수 있는데 벌써 여기 상승의 초입 부분에서 절반도 채우지 못했는데 나간다. 너무나 안타까운 따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너지를 응축해서 다 한 번에 같이 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구독, 좋아요, 5만원 댓글 꼭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바로 시작해 볼게요. 일단 단기적인 접근을 해보자라고 했을 땐 제가 항상 설명드리는 기법들이 있습니다. 어떤 거죠? 일단 투자 경고에 지정되게 되면 기계적으로 나오는 패턴이 있다. 그래서 첫 번째 투자 경고 때는요, 이런 시세 초입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후경을 해제시키고 그 다음 슈팅이 나온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풀고 다시 한번 슈팅이 나온 다음에 재지정이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계적인 하락이 첫날에 나왔는데 또 이때 원전에 대한 좋은 내용들이 나오다 보니까 당초에 예상했던 투자 경고 패턴과는 다르게 또 거래 정지를 동반시킬 수도 있는 이런 강한 상승이 나와주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며칠 차죠? 6일 차입니다. 이제는 염두에 둬야 되는 게 어떤 게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거래 정지도 동반하면서 종국에는 투자 위험 단계로도 격상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시세 초입인 이 첫 번째 경고에서는 풀고 가지만 두 번째에서는 이 거래 정지와 위험에 대한 이 리스크라고 하면은 조금 단어가 그렇죠? 리스크라고 하기보다는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 그래서 비슷한 종목이 또 있습니다. 예시를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원익홀딩스라는 종목이 있었죠. 이때 아시다시피 25년도에 얘도 우리 기술이랑 비슷한 종목이었죠. 로봇주들 중에서 상승률로만 따져보면 얘도 또 대장 종목으로 상승률이 엄청났었는데 홀딩스가 마찬가지로 이렇게 투자 경고에 지정되게 되면서 주가가 미친 듯이 올라갑니다. 자, 그러다가 결국에 또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이때 투자 위험까지도 걸리게 돼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한 번씩 거래 정지를 당합니다. 이때. 그리고 투자 위험으로 또 격상이 되는데 근데 그리고 나서 또 어떻게 돼요? 조정이 나와요. 결국에 조정이 나왔던 이유가 뭐죠? 이때 아시다시피 로봇 테마로 거의 로봇주들이 거의 많은 종목들이 다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제 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떠한 이제 일정이라든지 재료죠. 결국엔 재료 소멸로서 조정이 나오는 구간들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쉬어가는 구간들이 나온다라고요. 근데 세력들 입장에서도 어떻게 움직인다고요? 자, 올릴 때 명확한 이유와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시장에 참여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달라붙잖아요. 근데 이렇게 조정 나오는 구간들 속에서 어떤 좋은 내용이 추가됐죠? 네, 맞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 로봇 산업을 행정명령을 추진한다. 국가 단위의 산업으로 만들겠다. 라는 이슈가 나왔어요. 그때가 언제냐? 12월 초입니다. 12월 초. 이때죠. 정확히 19%나 올라가 주었는데 추세를 바꿔주는 이런 좋은 내용들이 등장했을 때가 딱 12월 4일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세력들 입장에서도 자 이제 조정 줄 거 다 줬고 개인분들 물량 뺏을 거 다 뺏었으니까 다시 또 출발을 시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정이 있었죠? EES라고 하는 이런 로봇 박람회가 미국에서 있었죠. 이게 1월 초에 있던 일정입니다. 이 아시다시피 로봇주들 관심 있게 보셨던 분들은 CES에서 현대차가 아틀라스라는 로봇을 발표하게 됨으로써 주가가 어떻게 됐어요? 아틀라스 진짜 대단하다라고 빅히트를 치게 되면서 30만원부터 50만원까지 논스톱으로 갑니다. 그만큼 대단한 이런 일정들이었는데 이런 좋은 내용과 일정들이 있다 보니까 원익홀딩스 어떻게 됐죠? 자 1월 초까지 미친 듯이 갑니다. 이때 12월부터 초부터 이런 로봇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바로 반영이 된다라고요. 그래서 얘도 이 원익홀딩스도 25년도에 상승률 1위 종목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원익홀딩스를 우리 기술 얘기하다가 왜 말씀드리냐, 눈치 빠르신 분들 눈치채셨을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세력들이 들어가 있던 종목이고, 그리고 로봇 섹터에서의 상승률 부문 대장이었죠. 대장주였고, 마찬가지로 세력들이 출발할 때 투경을 만들어내면서 미친듯이 올립니다. 그리고 중간에 거래 정지도 당하고 위험 단계까지도 간 다음 조정받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런 재료들이 추가되니까 어떻게 돼요? 세력 입장에선 다시 보냈죠. 자, 눈치채셨죠? 당연히 이게 마치 지금의 원전 섹터, 그 중에서도 우리 기술이랑 비슷한 흐름을 여기서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기술 차트로 보면 일단 우리 기술도 어떻게 됐어요? 딱 보면 이제 시작이죠. 아까 원익홀딩스의 그 시세 추입 같은 부분이고, 이 구간에서 이때 딱 4거래일 동안 4조가량의 거래대금을 터뜨렸습니다. 진짜 어마어마한 금액 돈을 썼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 말은 세력들이 결국 돈을 쓴 구간이 명확히 보인다라는 건 그들의 의중을 읽을 수 있는 거죠. 차트를 길게 놓고 봤을 때 항상 존재해왔던 이 박스권의 상단부를 강한 이 거래대금을 동반하면서 돈을 많이 쓰면서 뚫어 올려줬다. 이게 뜻하는 바 결국엔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작이 됐으면 끝을 봐야죠.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썰어라. 자, 무 썰러 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대박을 만들러 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엔 이 끝이라는 건 개인분들이 이 광기의 구간에 접어들면서 너도 나도 우리 기술만 사도 부자가 되겠구나, 돈을 벌겠구나 라는 생각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주가를 올려야 된다고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다른 분들도 물량 뺏기시지 않도록 구독이랑 좋아요 5만원 적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기술에 지금 들어가 있는 메인 세력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기 하단부 구간에서 어떻게 해요? 매집을 들어간 얘네가 메인 세력이죠. 자, 단연간에 이 거래량을 터뜨리게 되면서 매집이 진행됐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세력주들의 전형적인 특징은 유통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자, 유통 비율 91%나 됩니다. 대주 지분이 높지 않습니다. 상장 주식 수의 대다수가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만큼 매집하는데 긴 시간이 걸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매집을 끝마치고 나서 이 구간에서 강한 상승을 보여준 이유는 뭐라 그랬죠? 이제 시작해야 되는 타이밍이 왔다라는 건데, 타이밍은 원전주의 부흥이겠죠? 자, 대미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고, 그리고 정부 정책으로 원전에 대한 좋은 내용들이 나오고, 마찬가지로 코스닥 부양책, 자, 이런 모든 내용들이 맞물리게 되면서 우리 기술 이제 시작해야겠다. 재료가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시장 참여자들로 하여금 이제는 야, 우리 기술 이거 원전주 중에 상승률 대박이네? 그러면 이거를 좀 사놔도 괜찮겠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개인분들이요. 왜냐? 두산 에너빌리티 이미 많이 올랐기도 했지만 더 갈 수도 있다라고 봐요. 하지만 얘는 시총이 너무나 커요. 근데 어떻죠? 우리 기술 상대적으로 시총이 가볍죠? 지금 3조가 채 되지 않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랑 시총으로만 따져도 거의 20배 가까이 차이가 날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기술 원전주들이 갈 때 얘만 가는 게 아니라 다 갈 겁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두산 에너빌리티는 당연히 갈 거고, 현대건설, 뭐 전력 인프라 관련해서 뭐 한전도 있고, 뭐 전선주들도 좋겠죠. 얘네들의 흐름도 같이 한번 지켜봐야 됩니다.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 차트를 한번 볼까요? 두산 에너빌리티 어떻죠?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조정받고 소화하고 올리고, 조정받고 소화하고 올리고, 조정받고 올리고. 대장주인 두산이 추세 자체가 너무나 좋아요. 그리고 뭐 말씀드렸던 현대건설도 한번 볼까요? 현대건설 얘도 지금 추세가 야 미친 듯이 좋죠. 차트가 너무나 이쁘.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역시나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섹터 흐름이 여전히 견고하구나 라고 이제 해석이 가능하겠죠. 결국 우리는 우리 기술의 주주이지만 단편적으로 얘만 놓고 보면 안 됩니다. 원전 섹터의 흐름이 어떤지를 같이 체크하면서 두산도 좋고 현대도 좋고 올라갈 요인이 충분하구만,
그래서 시장을 넓게 보시는 이 시야를 기르시고, 넓게 보려면 원전 섹터의 전반적인 흐름도 보실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거시적인 관점도 항상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면 뭐 우리나라 정책에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미국 정책도 중요하겠죠. 미국 정책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래서 제가 이 대미 투자도 맨날 쳐다보는 거고, 미국에서 관세가 어떻게 되고, 그리고 이 지정학적 리스크들로 하여금 최근엔 뭐 이란 쪽도 시끄럽죠. 이렇게 국제 정세가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해야 됩니다. 말 나온 김에 이란도 한번 볼게요. 자, 어제 나온 기사인데 아시다시피 2월 26일에 트럼프 대통령이랑 이란의 대통령이라기 하기보단 미국과 이란 측의 이 협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협상을 하는 내용이 뭐죠? 아시다시피 미국 측에서 이란한테 너네 이 핵 개발 기술, 미사일, 뭐 우라늄 농축 이런 거 관련돼서 제재를 좀 주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또 이란이 어떻게 되고 있죠? 이 하메네이가 이 내용을 안 들어요. 귓등으로도 안 듣고 독재를 하면서 협정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바로 무력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군을 지금 4만 명 배치를 했대요. 이란을 공습할 수도 있겠다라는 지금 긴장감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26일 날 협상 전까지는 뭐 어떠한 특정 공격이 시작된다거나 이런 거는 없을 것으로 봐요. 일단 협상에서 유리한 조건을 가져가기 위해서 이렇게 스탠스를 좀 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 정확한 건 모르죠. 진짜 전쟁이 날 수도 있는 거고 잘 풀릴 수도 있겠지만, 일단 이런 노이즈 자체가 지금 시장에서 발생을 하고 있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알아두시면 좋은 게 뭐가 있다 그랬죠? 제가 엊그저께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꼭 중동 쪽에서 이런 어떠한 이슈들이 발생하게 되면, 중동은 뭐가 몰려 있어요? 원유 생산국들이 많이 몰려 있잖아요. 그래서 이 원유 생산국들이 다른 나라에 기름을 판매를 해서 보낼 때 배에다가 기름을 넣고 유조선에 태워서 보내죠. 근데 이 유조선이 다니는 길이요, 딱 한 군데입니다. 바로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이렇게 호르무즈 해협이 기사도 보시면 미국이랑 핵 협상하는 군사 압박 속에서 배도 띄워놓고 진짜 못 지나가게 만듭니다. 폐쇄를 해요. 그래서 이 호르무즈 해협 쪽을 실제로 지도를 한 번씩 보게 되면 이런 거 한번 보면 좋겠네요. 자, 호르무즈 해협이 딱 여기인데 이란이 또 이 위쪽에 있고 뭐 아랍에미리트도 있고 사우디도 있고 오만 뭐 이런 데도 있는데, 결국에는 기름을 보내려면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를 뚫고 지나가야 되는데 여기를 막으면 기름이 못 지나가요. 그럼 어떻게 되죠? 당연히 기름값이 올라가겠죠. 왜냐, 팔아야 되는데 못 보내잖아요. 근데 중동에서 생산되는 이 기름, 원유가 전 세계 생산량의 한 30% 정도를 웃돌고 비슷하다라고 해요. 근데 이게 수출이 막힌다. 그러면 당연히 차질이 생겨요. 이렇게 되면 국제 유가, 그 중에서도 이게 원유 선물이거든요. 이 시장 종합에서 보시면 이거예요, 이거. 자, 얘네 유가가 그런 긴장감이 돌면 확 튀어서 올라갑니다. 근데 이게 안 좋은 게 뭐냐? 원유가 올라가면 이 모든 경제에 타격을 입히죠. 아시다시피 원유가 쓰이는 곳이 너무나 많잖아요. 생산에도 들어가고 운송비 증가하고 이런 거 물론이고, 기름값이 올라가면 기본적으로 모든 게 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원유의 선물이 뭐 $80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때부터는 진짜 악재로 적용하거든요. 증시가 굉장히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그냥 알아두시면 이런 게 있구나 라고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요즘 우리나라 증시는 미국이라든지 국제적인 그 어떠한 이슈들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너무나 견고하게 잘 버텨주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쌍두마차,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필두로 국내 증시를 소위 말해 하드캐리를 해주고 있죠. 멱살 잡고 끌고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는 정말 국내 증시 7,500포인트도 달성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아시죠? 오늘 아침에 6,000포인트 갱신한 거, 저는 제가 진짜 살아생전 이런 거를 볼 수 있을까 싶었는데, 야, 진짜 대단합니다. 우리나라 진짜 증시가 너무나 견고하고, 이제는 아시아를 넘어서 세계 증시에서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의 패시브 자금의 유입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우리나라 국장이 딱 우리 기술 같은 상승률 대장의 느낌이에요. 기분이 너무나 좋습니다. 자, 그러니까 좀 얘기가 샜는데요. 구독이랑 좋아요 5만원 한 번씩만 적어주시면서 국내 증시, 우리 애국자 분들이시라면 구독, 좋아요, 댓글 5만원 남겨주시면서 우리 기술의 무한한 상승과 국내 증시의 멈추지 않는 상승을 바라보자고요. 자, 다시 우리 기술로 들어가서 우리가 원전 섹터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고 이 흐름을 명확히 인지하고 보유를 하고 있자라는 말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우리 기술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8일이 토요일이었다. 그러면 그 다음 주 3월 2일 월요일부터는 전환사채 물량이 이 오버행으로 작용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당분간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으나 이거는 지켜봐야 됩니다. 어떻게 할지 이 사모펀드 세력들이. 다만 아시다시피 전환사채 세력들 말고도 원전 섹터의 흐름은 여전히 살아있고,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미국의 원전이 실제로 투입이 되는 그 현 시점, 그때가 딱 원전 섹터가 미친 듯이 올라가 줄 수 있는 이런 요건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고요. 지금은 냉정하게 사실 아직까지는 기대감만으로 가는 구간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의 단기적인 측면만 봤을 때 일단 우리 선배님들께서 유의하고 계시면 좋으실 단기 고점은 어디냐라고 하면 저는 항상 2만 원을 꼽았죠. 그래서 2만 원에 지금 딱 목전을 두고 있는 위치에서 이렇게 또 제동이 걸리고 있는 모습이 정확하게 연출이 되고 있는데, 일단 여기가 고점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쭉 빠진다 아니에요. 단기 고점을 한번 형성할 수도 있다 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거고, 여기서 뭐 엑시트하세요, 파세요, 던지세요, 이거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우리 기술은 아시다시피 세력주예요. 세력주의 특징은 뭐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기술이 또 굉장히 수상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제 작년이죠. 작년에 이 김건희 여사의 3부 토건 주가 조작으로 한창 시끄러울 때 우리 기술도 같이 언급이 되고 거론됐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 도이치모터스의 주가 조작범들이 우리 기술의 시세 조작에도 연루가 되어 있는 것 같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나왔었죠. 여기 있네요. 우리 기술 주가 조작, 도이치모터스 주범이 시세 조정에도 개입한 여지가 있다. 자, 그래서 우리 기술이 뭐 주가 조작이 들어간 종목이라서 나쁜 종목이다, 사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보다는 어쩌면 이 세력들이 진짜, 그러니까 이렇게 뉴스에도 나올 정도의 세력들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올라갈 때 진짜 또 엄청나게 올려볼 수도 있겠다라는 의심이 드는 거죠.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주가가 올라야 하는 이유들 중에 하나 이거죠. 전환사채 발행 이력들이 있습니다. 결국 이들이 회사에게 돈을 빌려주고 사채를 매각할 때 이자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가를 올려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분명히 있는 거고, 그리고 이게 사실은 메인이 아니라 이 차트상에서 봤을 때 여기서 매집한 이들이 메인 세력입니다. 결국 얘네가 주가를 올린 다음에 물량을 다 던져야 그때가 진짜 끝이거든요. 근데 이 많은 물량을, 유통 비율이 91%나 되고 상장된 주식수가 1억 6천만 주 정도 가량 됩니다. 근데 많은 물량을 하단부에서 매집을 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결국 여기서 이 시세 초입에서 털어낼 이유가 없겠죠. 털어낼 수도 없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개인분들이 좋아하는 눈독 들이고 달려드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저는 어디가 이 구간이 제일 좋냐, 사실은 12만 원이 가장 의미 있는 자리기는 합니다. 근데 현재 위치로는, 현재 기준으로는 너무나 멀어요. 사실 12만 원이라고 하면 거진 10분의 1이거든요. 다만 현재 위치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게 문턱이 될 수 있는 데는 어디냐? 1차는 여기일 것 같아요. 그리고 2차는 당연히 여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 입장에서는 여기는 사실 뭐 어렵지 않게 가줄 것이고, 결국에는 여기까지도 올려줘야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장 참여하시는 분들이 달라붙는다라는 거예요. 왜냐? 급등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의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휴림로봇. 얘예요, 얘. 휴림로봇도 차트적으로 보게 되면 이전에 있었던 역사적 신고가 위치 12,500원대 구간을 뚫어줬죠. 그래서 이때도 제가 영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언급을 드렸었는데, 이제는 위험하다, 정리해야 되는 구간이 왔다라고 8,000원, 9,000원, 만원대에서부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올리기는 했어요. 26,600원까지도 올려주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이때 전환사채 세력들이 들어가면서 주가를 올렸고, 그리고 그 다음에 메인 세력들이 물량을 털기 위해서 여기까지 올렸죠. 그래서 이런 광기의 구간들에서 개인분들이 많은 물량을 받아 가십니다. 지금도 매물대 차트를 보시게 되면 기분이 썩 좋진 않죠. 이 구간에서 물려있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윗골이 달린 장대 연봉 주식 차트에서 가장 안 좋은 차트입니다. 여기서 거래량이 똑같이 터지게 되면서 이때 소위 말해 세력들이 물량을 털고 나갔다라고 해석이 가능한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술 역시나 휴림로봇이랑 비슷한 패턴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우리 기술 휴림로봇으로 봤을 때 이 구간이냐? 아니에요. 절대 아니고 한 이 정도 구간에 위치해 있을 수 있겠다라고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 모든 내용들, 뭐 전환사채 세력들, 그리고 차트, 기술적인 부분, 수급적인 부분, 그리고 재료까지도 항상 영상 통해서 말씀 꾸준히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상 꼭 자주 시청해 주셔야겠죠? 우리 기술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시려면요. 그러니까 영상 자주 시청하시려면 필요한 건 구독이랑 좋아요,
댓글로는 5만 원이다 라는 말씀 다시 한번 더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딱 한마디만 더 드리고 싶어요. 우리 기술 쫄지 마셔라. 겁먹지 마셔라. 어쨌든 음봉이 2일간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겁을 먹고 계신다라고 하면 겁먹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우리 기술을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 우리 선배님들 위해서 제가 또 선물을 한 가지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도 영상 길게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는데 마지막으로 이것까지만 한번 확인해 보시고 배워가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종목이냐? 딱 저는요 햄버거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고 괜찮다라고 직접 판단이 되시면 그때 오후장에서라도 이거 한번은 잡아보셔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황금선이 준비한 종목은 바로 삼성전자 인수합병 종목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주식시장에서 일단 가장 강력한 재료는 사실 인수합병이기는 하죠. 그래서 최근에 삼성전자가 이 M&A 팀까지 신설하면서 새로운 사업 발굴, 그러니까 미래 먹거리를 찾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기업이 대상이 될 수 있을까? 이거를 오늘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그러니까 집중해 주시고 앞전에는 아시다시피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를 했습니다. 근데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삼성전자가 항상 주가가 올랐을 때 특징이 있거든요. 뭐냐면 반도체 사이클이 왔을 때입니다. 이 사이클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되죠? 주가가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10만 전자를 향해서 미친 듯이 올라갑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사이클이 끝나자마자 주가가 반토막이 나버립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도 소위 말하는 캐시카우가 있었다라고 하면요,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이런 하락이 나오지 않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력이 아무래도 반도체다 보니까 이 사이클이 끝나면 주가도 떨어지고 매출도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방어하려고 미래 먹거리를 찾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미래 먹거리가 무엇이냐? 여기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이 언급을 했듯이 올해 M&A의 중심은 전장이랑 로봇을 보겠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 로봇 관련해서 이제는 반도체와 로봇으로 삼성전자의 방향성을 틀었습니다. 이 조직도까지 개편하면서 이제는 투트랙으로 갈 거예요, 삼성전자는.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전에는 로봇 사업으로 레인보우 로틱스를 인수를 한 거고 최근에는 전장까지도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힌트가 다 나왔죠. 여기 삼성전자의 주요 인수합병 리스트들 중에서 이 사업들을 토대로 그 중에서도 로봇과 전장을 특히 참고해 보면서 삼성전자의 추후 사업의 방향성을 예측해 보자라는 거죠. 그랬을 때 가장 접근하기 좋은 건 이 로봇 사업과 전장 사업이 있는데 혹여 하나 얘네를 인수하면서 생긴 어떠한 보완해야 되는 보완점이 있다, 필요한 기업이 있다라고 하면 전장 사업을 2조 주고 사온 만큼 추후에 얼마든지 그 대상 기업이 있다라고 하면 인수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바로 어떤 기업이 대상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는 라이다입니다. 라이다가 뭐 하는 건가요? 자, 정확히는 이거예요. 거리를 측정하고 로봇과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이고 거리를 측정한 다음에 물체를 3D화해서 위치와 형태를 파악하는 이런 부품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인간의 신체에 비유를 해드리자면 눈입니다. 눈. 사람의 눈의 역할을 하는 이런 부품이에요. 근데 눈이 왜 필요하냐? 결국 이 빅테크 기업들이 궁극적으로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건 완전 자율화, 즉 자율주행입니다. 이 자율주행을 완성하기 위해선 머리에 들어가는 이 뇌의 역할인 AI 칩도 중요하겠죠? 근데 이 뇌는요, 정보를 어디서 받죠? 눈에서 받아요. 눈에서 90% 이상의 정보를 받는 만큼 굉장히 중요한 이 키포인트가 될 수 있다. 자, 그렇다 보니까 로봇 사업인 레인보우 로보틱스, 얘네도 완전체를 만들다 보니까 사실 부품을 하나하나 자체 생산하지 않습니다. 공장에서 납품받아서 최종적으로 조립을 하는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전장 사업, 얘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공장에서 납품받아서 조립을 하는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공통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이 해당 기업이 추후에 인수합병이 기대가 된다라는 거겠죠. 근데 사실 이뿐만이었으면 말씀드리지 않았을 거예요. 정리를 해보자면 삼성전자에 이미 납품을 진행하고 있는 데다가 삼성전자 출신의 사내이사가 재직 중에 있고, 그리고 지분까지도 살펴보게 되면 3대 주주라는 겁니다. 근데 아시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얘네도 맨 처음엔 지분 투자로 시작했지만 결국엔 대주주가 됐습니다. 이런 좋은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인수합병이 기대가 된다라는 거 하는 거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최근에 시장 상황에서 자율주행도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진짜 돈 냄새를 맡은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이번 인수합병 종목으로 어마무시하게 몰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전형적인 수급주들의 특징이죠. 우리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들이요, 근거 없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 비슷한 사례를 가졌던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얘가 바닥에 주가가 17,000원이었을 때부터 어디까지 갔죠? 1만 원까지 무려 40배가 넘는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사실 누가 여기서 잡아서 여기까지 가져갈 수 있겠냐고요. 이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건데, 그러면 보수적으로 딱 이 정도 기간만 잘라놓고 봤을 때 이거 길어봐야 한 6개월 되려나요? 근데 이 기간 동안 한 10배거 정도는 충분히 노려보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일단 내용이 너무 좋잖아요. 세계 빅테크 기업들이 눈독 들이고 있는 미래 산업 중에 하나인데다가 삼성전자가 혹여나 인수를 불발시킨다라고 하더라도 이미 부족한 부분을 납품하면서 메꿔주고 있기 때문에 가치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라는 거죠. 뭐 그렇게 큰 돈을 들이시지 않아도요. 뭐 한 300만 원만 10배거 달성하면 얼마죠? 3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씩들은 꼭 내용 받아가셔서 확인해 보신 다음에 포트에 구성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그러면 공유 받으시는 방법 바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기 화면 상단에 제 개인 번호 올려드렸거든요. 010-9630-2563번이고요. 이쪽으로 뭐라 보내주시면 되냐면 우리입니다. 우리라고 보내주시게 되면 황금소리 준비한 이 텐베거 후보 인수합병 종목 바로 공유를 드려보도록 할 거니까요. 우리 선배님들께서는 딱 다른 거 해주실 필요 없습니다. 구독이랑 좋아요, 댓글로는 5만원 남겨주신 다음에 간단하게 문자로만 보내주시면 되는 건데 전화는 잘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문자로 부탁드리고요. 늦어도 오늘 오후장에서라도 한번 확인해 보신 다음에 접근해 보시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니실 거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오늘도 짧지 않은 영상 진짜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자, 내일은 더 좋은 영상과 좋은 내용으로 다시 한번 찾아뵐 테니까요. 아직 혹시 안 보내신 분 계시면 구독, 좋아요, 댓글 꾹꾹 눌러주시고 010-9630-2563번입니다. 뭐라고요? 우리라고 보내주시면 된다라는 거고 오늘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